안녕하십니까. 저는 저자의 만남 4일을 맡은 김혜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모래상자 치료학회 20주년을 맞이하는 날에 특별한 저서 2권이 발간이 돼서 저자를 모시고 저서에 대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책 2권을 여러분도 밖에서 보셨을 텐데요. 오늘 이 학회장에서 아마 처음 사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수강생이자 또 독자로서 여러분들보다 감사하게 먼저 이 책을 읽게 돼서 우리 그 저자분께 독자 입장에서 궁금한 그런 내용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책을 원고를 먼저 받고 서문을 읽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그 감정적인 부분은 웅장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다시 또 한번 그런 느낌이 이제 되살아나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책이 단순한 책이 아니라 원장님 개인에게는 그 개인의 역사가 쓰여지는 그런 신화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치 그 영웅이 귀환했을 때 귀한 보물을 가지고 귀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이 책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기조 강연에서 연금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어둠과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통합과 완성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책을 쓰시는 그 과정이 또한 그 연금술의 과정이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새삼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분석심리학 강의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면 그림자 얘기도 듣고 아니메스 얘기도 듣고 자기 실현까지는 난 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원장님께서 연금술 그리고 그것을 모래상자 치료사와 같이 연결시켜서 2권의 책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연금술을 그 육연구원에서 그 마지막에 분석가 자격을 받으려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을 쓸 때 저에게 이제 같이 교육을 했고 또 슈퍼비전을 해줬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리비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이 연금술이었고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연금술의 얘기를 하면서 이 외풍 얘기를 하면서 융의 얘기를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은 그런 거네. 우리 모래상자하고 연결이 너무너무 잘 되네. 이런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08년에 사실은 스위스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2011년쯤 되었을 때 바로 연금술이라는 걸 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분석심리학이라는 것이 포커스를 맞추어지다 보니까 그냥 융이 자서전에 연금술에 대해서 테를그마 종지를 만났대 여기까지만 하고 연금술의 깊이를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책을 번역을 해서 내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번역해서 내면은 어떠냐면 이 내 말이 안 들어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체험을 안 하면 또 더더구나 이해를 못해요. 연금술사라고 사실은 책에 그렇게 쓰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금술사라고 하면 원래 기존에 있는 연금술사 책이 그 소설책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좀 일치돼서 사람들이 그걸로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연금술사라는 아니네 이게 왜 이런 제목이지?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어서 그래 그러면 그냥 모래상자 치료사라고 하지 뭐. 그리고 모래상자 치료사인데 연금술 여정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대성화의 여정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술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자기가 실현된다라는 거를 체험하신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근데 연금술로 가게 되면 바로 요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도 혼란의 단계, 혼란 다 아시죠? 혼란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 정화로 가요. 연금술에 대성화에서는 정화까지 가요. 왜? 정화에서 빛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내면의 무의식에 있는 셀프가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연금술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통찰의 단계, 황금의 단계로 갑니다. 그 황금의 단계가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고 내담자하고 상담을 하시면 무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의식을 의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무의식은
올라왔다가 내가 의식을 안 하죠? 그럼 다시 들어가요. 의식이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단계가 중요해요? 황금 단계가 중요한 거죠. 정화까지만 해서는 안 돼요. 더 가야 돼요. 그 다음에 황금에 갔어. 황금 갔으면 사실은 루베도는 금세 가요. 루베도가 이제 완성의 단계거든요. 통합의 단계. 그쪽으로는 뭐 아까 헤르메스가 작동한다 그랬잖아요. 헤르메스가 작동해줘요. 그래서 글로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바로 연금술이라는 걸 제가 접하면서 제가 1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연금술을 해오면서 연금술사인데 우리가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연금술사가 하는 작업을 모래상자 치료사가 하는 작업으로 저는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연금술 얘기 여러분들이 나 연금술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임상훈련 가이드를 따라서 하면 여러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이게 연금술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료라는 건요 체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자꾸 받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상담을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체험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연금술사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가 처음에 이 훈련 가이드 이거를 먼저 썼어요. 이걸 먼저 쓰고 훈련 가이드를 먼저 쓰고 이거 가이드를 먼저 썼는데 연금술이 뭐지? 모래상자 치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론서를 또 쓰게 된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같이 가서 하나 이쪽 체험서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론서 먼저 보려고 그러지 마요. 머리가 깜빵해지지 여러분들은 하나도 체험되지 않고 변환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머리로 이제 나는 이제 책을 봤더니 저기 보니까 저런 마음이 있어. 통합, 나 순환, 오늘 빛을 봤으니까 나는 정화가 됐어. 이러시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궁금했던 거가 독자로서는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느 책을 먼저 봐야 되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래상자 치료사의 임상 가이드 이 책을 먼저 읽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 놓고 다 읽은 다음은 그렇게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오늘 사실은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앞서서 두 번 정도 나왔는데 이 책을 읽고 나시면 아마 용어를 좀 내가 쓰는 용어를 달리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놀랄만한 것은 이 책을 처음 보시면 이 이미지, 그 책 표지가 상당히 강렬하고 여기도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번째 놀랄만한 내용은 책을 읽을 때 상당히 아름다워요. 문장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자유롭고 보호받는 공간으로서의 치료실 또는 상자 이것을 저자이신 원장님께서는 성소, 성배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는 저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읽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모래상자 내담자가 왔습니다. 모래상자실로 들어가요. 여기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소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가든 뭐 성당을 가든 또 법당을 가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자신의 자세를 느껴요. 여러분들 성전, 성소에 들어가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보셨어요? 그러면 그런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떠들다가 조용히 이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자리가 치료실이에요. 꼭 모래상자 치료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치료실, 상담실 이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래상자가 있어요. 성소에 가면 어때요? 성배가 있어요. 자, 성배. 그 안에는 뭐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부님이 기도를 해주셔야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 돼요. 그냥 있을 때는 그냥 과자일 뿐이에요. 자, 모래상자 어때요? 치료사가 내담자가 같이 앉았습니다. 그러면 벌써 치료사의 자세가 어때요? 그래요. 여기는
당신이 마음대로 당신의 영혼과 함께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해보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잖아요. 그러면 내담자는 어때요? 모래를 보면서 또는 모래를 만지면서 눈으로 보고 또 귀로 어때요? 들려요. 이게 모래 사각사각 들려요. 그죠?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해요. 이러한 오감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무의식에서 언어가 올라옵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뭐냐? 상징이에요. 그 상징이 이제 나타나요. 상징은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도 내담자들하고 이제 치료를 해보신 분은 알지만 가서 소품을 갖고 와요. 잘 모르겠어요. 왜 갖고 왔는지. 그냥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고 왔어요. 그러죠. 오기 전에는 이제 오늘은 가서 이런 걸 해볼까? 그런데 와서 상징을 보니까는 원래 생각했던 건 아니고 엉뚱한 게 딱 모래상자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질문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기다리셔야 돼요. 침묵하셔야 돼요. 치료사라면. 그러면 그 침묵에서 뭐가 나오느냐? 상징이라는 것이 언어화돼서 나와요. 그걸 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작업, 이제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작업은 다 책에 써놨어요. 이제 상징의 언어가 감정이다. 감정이 상징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징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나면 이제 언어화가 된다. 언어화되지 않으면 그건 의식화되지 않는 겁니다. 이거예요. 언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언어가 나올 때까지 선생님을 기다려 주셔야 되고 언어가 나왔어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거예요. 반영적 경청, 공감해 주시는데 공감만이 아니라 공명, 같이 시간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아까 누군가 얘기한 것 같은데 처음에 우리는 그 안에 앉아서 얘가 뭐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목격자가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치료사의 순서. 그 다음에 뭐냐? 동행자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그 길을 같이 가요. 그 다음 마지막에 되는 사람이 뭐냐면 봉사하셔야 돼요. 봉사. 끊임없이 봉사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치료사의 말하자면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제 치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견디는 거, 참아내고 견디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알고 있지만 침묵을 지켜내는 거 어렵고요. 또 해석,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내가 이 순간에 좀 해석을 나름 좀 많이 배웠는데 해석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고 해석하고 싶은 마음도 좀 견디기 힘들고 또 전이가 일어났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는 역전이는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좀 성찰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이제 배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침묵이나 해석이나 전이나 역전이 이런 상황에서 치료자가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또 성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주세요. 네, 아마 침묵하는 거가 힘들 수 있어요. 그게 견뎌내는 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기다려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침묵하는 동안은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난 널 사랑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항상 그 메시지를 제 속의 마음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한다라고 이제 스위스에서 슈퍼비전 받을 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루스 한마디 뭐라고 하냐. 어머나.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집단에 있는 다른 슈퍼바이저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게 내 나만 이러나? 쟤네는 안 하나? 이 서양 사람들은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아름답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구나. 그럼 나는 침묵하는 동안 저는 계속 그렇게 넘었었어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슈퍼바이저가 인정을 했으니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이와 역전이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모래상자, 언어적인 데에서는 역전이가 일어났을 때 참 힘이 들어요. 근데 모래상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역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려요. 아, 내가 지금 얘가 이렇게 슬프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역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슬프다, 죄책감이 든다. 이걸 알아차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아,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스스로 자기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인정되는 거죠. 그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뭐냐, 같이 공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내담자하고. 그러면 역전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면, 치료사가 한 단계 성찰하고 한 단계 더 성숙되고 그러한 치료사 역할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래상자 치료학회가 좋은 게 바로 그런 거죠. 역전이가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아, 이거 역전이가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걸 선생님들이 성찰만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것이 역전이가 일어났을 때 내가 성찰하게 되면 무엇을 아실 수가 있게 되냐면 객관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게 돼요. 모르면 어때요? 주관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하셨을 것처럼 뭔가 말해주고 싶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 치료사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바로 그런 걸 거예요. 얘가 이러는데 오늘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이것만 얘기하면 얘가 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 내가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걔가 알려고 했는데 사라져버려요.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지. 응?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 원형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모성 원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와주고 싶어요. 아, 어떡하지 쟤를 도와주면 이게 엄마가 되는 거지. 응?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응? 그래서 이 자기 안에서 어떤 원형이 지금 나타나는 거지라고 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사람마다 잘 나타나는 원형들이 있습니다. 가르쳐줘야 된다는 이 교사 원형이 나타나지 않나, 검사 원형도 나타나고 다 이런 원형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그걸 자기가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오늘 뭐 했지? 그래서 회기가 지나면 항상 되짚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자꾸 되짚어 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나를 성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합니다. 그게 우리로서는 기쁨이죠. 성취감도 느껴지게 되는 거고 다른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바로 간다. 이래서 그 성취감 느끼는 거, 그것 또한 원형입니다. 그것도. 네. 그 한국 모래상자 치료학회의 핵심적인 단어가 모래상자일 것 같은데요. 연금술사가 용기에서 그 물질들을 정돈하듯이 모래상자는 아까 성배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도가니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하시는데, 이 도가니 안에서 상징이 언어 이전의 상태였다가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 책의 부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변화를 거치게 되는 과정을 연금술적인 단계로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궁금한 점이 아마 생기실 것 같아요. 저같이 연금술의 단계 중에 니그레도부터 시작해서 알베도 거치고 루베도까지 가면 이제 통합인 건 알겠는데, 사실 이제 연금술에 관한 다른 책들을 좀 보시면 이 세 단계만 말한 책들이 많아요. 근데 원장님께서는 시트리니타스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를 또 강조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 아까 보여주신 영상에서도 황금의 빛, 또 마지막 단계에서도 황금의 통합, 이 단계 두 단계가 특별히 더 헷갈릴 것 같다, 혼돈스럽다 하는 느낌도 들고, 내담자나 치료자 입장에서는 시트리니타스 단계까지 갔을 때 이거 치료의 완성이 아닌가? 조별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개가 제가 앞서서 얘기했지만 알베도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의식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그 황금의 단계를 설명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의식을 얘기했어요. 의식의 빛이에요, 이거는. 이 알베도 단계에서 빛이 나와요. 아까 어둠이 거쳐서 빛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셀프의 빛이다라고 한다면, 이 황금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건 뭐냐? 깨달음을 통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새벽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새벽의 빛이 나오면 지금 이제 우리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아 이제 다 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물론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게끔 바로 뭐예요? 헤르메스가 움직이게 해줘야 돼요. 다리를 놓는 헤르메스가 있어요. 헤르메스는 사기꾼이고 신화에 나오는 거 보면 도둑이고 근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치유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다양한 그런 신이에요. 그런 신이 작동을 합니다. 그걸 알아차리셔야 돼요. 아, 헤르메스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모래상자에서 해도 되고 또는 뭐 책에 있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이 책에 이제 가이드에 보면 연금술 방법에 따라 연금술 트랙을 이제 알케미컬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연금술 트랙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게 정말 그 말하자면 기쁨이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진짜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책이 완성되고 너무 기뻤어요. 막 나를 칭찬해줬어요. 너무 기뻐서. 네. 사랑하시는 그의 성은에도 있습니다. 마지막 글자가 존재예요. 그 모래상자 치료사의 존재론적 성수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구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감정, 상징, 침묵, 발화의 과정을 함께 통과한 치료사는 결국 자기 자신도 정면된다. 내담자의 불길 속에서 치료사는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그림자를 대면하고 존재의 중심을 재정렬한다. 치료사는 성장과 감정의 윤곽로를 통과하며 자기 통합을 이루고 존재의 중심성에 뿌리를 내린다. 그 순간 치료사는 더 이상 기법의 전달자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치유를 촉진하는 연금술적 동반자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존재론적인 성숙을 경험하는 치료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예요. 철학에서 이제 존재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 누구나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고양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여기 있으면서도 내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 존재감이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존재감을 가지면서 상담에 임해요. 그럼 내담자는 뭘 배울까요? 아, 저분은 저런 존재구나. 그리고 또 저분이 나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거예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야 돼요. 내담자와 치료사가 만나는 게 아니라요. 모래상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존재가 만나고 또 여기 존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앞서서 이 신화 얘기를 하면서 모래가 원진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라는 원진료가 있는데 그것이 형상화되려면 형상이 존재거든요. 근데 그 존재 안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요? 형상되면 그 원진료 플러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치료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존재가 되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예수님 그러면 하느님 그러면 어때요? 그냥 존재만으로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하느님이나 예수님 되자 이게 아니고 그 내담자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지고 나도 내 스스로 치료사로서 치료사로서 나는 그래도 존재감이 있어. 저 내담자를 만났을 때 나는 존재로 만나는 거야. 존재로 만나면 어떠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흐름에 내담자가 같이 동행자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게 있어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마무리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기초 강연 후에 촛불의식 진행하신 것도 상당히 감동 깊게 봤는데 이 모래상자 치료사의 연금술 임상실습 가이드가 사실은 굉장히
따라가기 쉽게 쓰였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충실히 해도 굉장한 성장을 거둘 것 같은데 또 이제 읽고 나셨을 때 특별한 수련 과정이 있으면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 이 책의 마지막에 모래상자 치료사의 선언문이라는 걸 넣으셨고 거기에 이제 모래상자 치료사로서 본인의 사인을 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질문은 이것의 의미와 한국적인 모래상자 치료에 대한 비전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래상자 선언문을 뒤에다 쓴 거는 이러이러한 형태로 하면 된다라고 쓴 거고요. 각자가 자기가 모래상자 치료사의 선언문을 각자가 만드는 겁니다. 작성을 하고 그 작성을 그대로 이제 집단 안에서 발표도 하고 내담자하고 이렇게 같이 지도받는 지도사 앞에서도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구에게나 소명이라는 게 있어요. 소명. 여러분들이 치료사가 된 것도 다 그 소명에 의한 흐름에서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소명을 깨달아요. 깨달으면 어떠냐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생겨요. 그거죠. 그게 이제 성공이 될 수 있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모래상자 치료. 한국 모래상자 치료를 제가 앞서서 강의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든지 다 서양에서 하고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들여와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그들이 얘기한 대로 따라해. 응?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 달라요. 그러니까 융이 동양인을 배우려고 왔어요. 배우려고 와서 뭐라 그랬냐면 서양 사람들은 이래.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 인내가 없어. 기다릴지 몰라. 흐름을 몰라. 흐르는 걸 다 막어. 동양인은 안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유행을 하니까 K자를 써서 그럼 K 센터 트레이 테라피라고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저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이제 오늘 제가 수단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저기 건너뛴 게 하나 있었는데 전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전승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받으셔서 열심히 이제 이 우리 K 센터 트레이 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서양에다 많이 알리셔야 돼요. 이미 사람들이 K라고 하는 것에 아주 관심들이 많아요. 관심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에 에이펙 그 회의에서 보니까 K자만 들어가면 그냥 다들 난리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K 써놓고 그다음 반응을 봐야죠. 네. 그 한국적인 정서인 한과 정과 관계가 어떻게 모래상자 속의 상징으로 표현되는지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